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궁술에 기록된 인원에 당한 말, 즉 활터 구성원의 명칭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1929년 조선의 궁술이 발간될 당시 활터 구성원들 중 주요 인원의 명칭과 역할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기할량, 계장, 구사, 무겁할량, 사두, 사원, 선생, 시숙군, 신사, 장족할량, 획창, 행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원이 거기할량입니다. 거기할량은 살이 맞는 대로 무겁에서 길을 흔들어 아리키는 한량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할량은 사대에서 한량이 활을 쏘아서 그 화살이 관역에 꽂히는 순간 관중했음을 알리기 위해 큰 깃발을 흔드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활터에서는 이와 같이 관중을 축하하며 큰 깃발을 한바탕 흔들어대는 모습은 볼 수 없고 황학정 활쏘기 대회나 인천 편사 또는 장안 편사에서나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1990년 전후만 해도 거기할량의 역할을 했던 고전을 둔 사정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1990년 직궁한 충남 청양의 청무정에도 고전이 있었습니다. 활터 건물에는 부엌이 달린 방이 있어 고전 내외가 아이들과 이곳에서 기거하며 활터를 관리했고 아침 저녁 또는 낮에라도 활터에 올라가기만 하면 어디선가 고전이 나타나 무겁으로 달려가서 길을 휘두르며 관중을 알리고 화살을 주어 살다리로 보내주었으며 화살이 넘어가거나 짧거나 좌우로 빠질 때는 깃발로 이리저리 표시를 해주곤 했습니다. 또 사원들이 활을 한순 다 내고 쉬는 동안에는 고전의 아내에게 커피와 차를 주문해 마시며 값을 치렀는데 고전 내외는 이렇게 돈을 모아서 생활을 했고 쌀과 연탄은 사원들이 회비로 장만해 주었기 때문에 고전 내외가 생활하기에 풍족하지는 못해도 큰 부족함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돌이켜보면 당시에도 조선시대 양반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전을 두고 활을 쏘는 여유로움 또한 나름의 의미가 있는 추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족한량입니다. 큰 깃발을 흔드는 거기한량과 달리 장족한량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했습니다. 조선의 궁술에서는 장족한량을 장족을 가지고 관역의 살을 뽑는 한량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족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여기 이 관역에 꽂힌 화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선의 궁술이 발간된 1929년 당시에도 전쟁용 화살촉을 사용했었다는 것이며 이렇게 화살이 관역에 박혔을 때 이 화살을 빼는 데 필요한 도구가 곧 장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왼손에 든 것은 장족이고 오른손에 든 것은 화살대에 끼워서 뺄 때 그 화살을 지지하는 도구로 보입니다. 또한 이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관역 상단에 화살이 꽂혔을 때 이 화살을 뽑기 위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나무토막을 부착한 관역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장입니다. 계장은 사계를 대표하는 사람이니 이전의 도유사와 동함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유사란 향교, 서원, 종중, 계중에서 그 사물을 맡아보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인원에 당한 말에서 계장이 등장한다는 것은 당시 활터에는 사계, 즉 사원들의 계모임이 조직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계원들이 구성되어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16년 관덕회 회합과 경성궁술 발기대회에 관한 맨신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서 당시 활터에
사계 조직이 존재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황학정, 청룡정 양계 사원과 동지가 다수 회합하여 임시회장 자작 조중흥 씨로부터 오늘 회합은 총회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황학정 사계장 엄주익 씨의 동의로 자작 조중흥 씨를 관덕회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라는 이 기사를 통해 당시 활터는 사계 조직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두입니다. 사두는 사정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사수, 사백과 함께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또한 사원은 사정에 입참, 즉 활터에 입회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원은 활터에서 사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겨난 용어라고, 만약 사두가 아닌 회장이라고 한다면 사원이 아니고 회원이라고 해야 하겠죠. 따라서 사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한 그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두, 사원과 함께 사원 간의 호칭은 사우라고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상대방 사원이 특별한 직책이나 마땅한 호칭이 없을 때 자신보다 연배가 낮거나 신사일 때는 김사우라고 부르고, 상대방이 구사일 경우에는 김사우님이라고 존대를 하곤 했었죠. 물론 몇몇 활터에서는 신사가 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사범이나 한자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호를 지어주고 사우 대신 호를 부르기도 합니다. 구사는 활 쏜 지 오랜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신사와 대칭을 이루는 호칭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용어일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구사와 신사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원을 구사라고 하거나 신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후에게는 구사일지라도 또 다른 사후에게는 신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사원의 궁수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선생을 사범이라고 부르고 있죠. 또한 일부 사정에서는 교장과 사범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교장은 사풍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사범은 활쏘기를 직접 가르치는 임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물론 교장이란 용어는 조선의 궁술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1702년 제주 목사 겸 병마절도사 이형상이 제주에 부임하여 관내 각 진을 순례하는 장면을 화공 김남일이 그렸고, 이형상 목사가 직접 설명을 붙인 탐나술력도에 군사들의 활쏘기를 지도하는 인물, 즉 교사장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마도 교장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수는 한량을 통솔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날의 활터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역할과 권한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선의 궁술에 임원의 직권에서 행수가 추격을 수행하는 장면에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추격이란 사원이 활터의 규칙과 규범을 어겼을 때 그에 상당하는 체벌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자를 보면 모일취에 격투기할 때 격자입니다. 따라서 추격의 집행은 행수가 모든 사원을 집결시키고 해당 사원의 갓을 벗기고 상투를 풀어 헤친 뒤 두 손으로 추위로 묶고 꿇어 엎드리게 한 후 화살을 가득 채운 전통으로 매질을 가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궁술에서 추격은 마치 군문, 즉 군대에서 행하는 법 집행과 같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겁한량, 획창은 전형적인 옛날 활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용어들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관역터를 무겁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무겁이란 말을 잘 쓰지 않다 보니 어느덧 사라진 활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겁한량은 무겁을 간검하는 사람, 즉 무겁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지금의 관역심판과 같은 역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획창은 정순 쏠 때 누가 맞춰서 외치는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순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시합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예전에 활성기 경기에는 획창과 시지, 즉 경기에 참가한 모든 각각의 관중한 숫자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지금의 심판과 기록원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시 활쏘기 대회에서 획창은 활을 쏘아 관역을 맞췄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며 관중을 알리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시수꾼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관사, 관역이라고 한 것은 관청에서 묵과를 치를 때 사용한 관역을 말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총 11획으로 삼고, 이를 기준으로 15발 이상을 맞히면 소살판, 20발 이상을 맞히면 살판, 25발 이상이면 대살판, 그리고 26, 27, 28, 29발을 포함하여 30발 이상을 맞히면 비로소 시수꾼이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살판 났네 라고 하는 것도 활쏘기에서 생겨난 말인데, 소살판, 살판, 대살판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상 조선의 궁술에 기록된 인원에 당한 말에 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활터에서 접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궁술의 인원에 당한 말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장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접장이라는 호칭이 과연 활 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적절한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자 자전에 따르면 접장의 접은 사길접자로 응대하다, 대접하다, 이어받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장은 서로 사귀고 상대를 대접하며 응대하는 사람, 혹은 그러한 책무를 맡은 사람을 뜻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표준 대사적 접장이란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접장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접장이란 조선시대 이후 글방 학생, 보부상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말이란 것입니다. 즉 접장은 조선시대 이후부터 사용된 것이며, 주로 글방 학생이나 보부상, 즉 보찜이나 등짐을 지고 장날마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팔던 장사치들의 우두머리를 지칭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활터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성리학을 공부한 양반 사대부들의 집합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층민인 보부상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접장을 사원들 간의 호칭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당시 활터 구성원의 사회적 위상과 관습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접장이란 용어가 동학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으로 황현의 동학농민혁명 당시 한 무리를 이끄는 접의 우두머리를 특별히 접주라 불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접주를 접장과 동시한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접주와 접장은 엄연히 다른 용어란 점에서 접장은 동학에서 접의 우두머리에 대한 호칭이었다라는 이들의 주장은 접장을 접주라고 고쳐 부르기 전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활터에서 접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남, 영암, 열무정의 사폭의 조직표와 충남, 강경, 덕유정의 임원록에 접장이라는 호칭과 직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무정 사폭의 조직표와 덕유정 임원록에 보이는 접장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말하는 접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수와 사백의 바로 옆에 접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무정 사폭에는 영암의 지영민과
열무정 사원이 함께 조직한 단체였기 때문에 지역민의 대표인 계장에 이어서 열무정의 대표인 사수, 그리고 사포계와 열무정 각각의 접장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암 열무정과 강경 덕유정의 접장은 글방 학생의 반장도 보부상의 우두머리도 아닌 계장과 사두를 보장하는 부계장 또는 부사두격의 직책에 대한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는 오늘날 국궁활터에서는 한순 다섯 발을 모두 관역에 마치는, 즉 몰기를 하는 사람을 대접해서 접장이라 부르기도 한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몰기는 아마도 집궁 후 첫 몰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접장이란 호칭의 대상은 활터 사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사에 대한 호칭일 뿐이며 활터 임원이나 원로 구사 그리고 입승단자 또는 명궁 칭호를 받은 사원들까지 모두를 접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다만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와 같이 활터에 입사하여 집궁녀를 치른 후 첫 몰기를 단수상한 사람이나 학생 동아리 부원들 간에 서로를 지칭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급속히 퍼지고 있는 잔신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잔신은 1958년 일본에서 제정된 사법 8조의 8번째 마디인 잔신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란 점입니다. 그러나 일본 궁도의 용어인 잔신을 여과 없이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은 맹자의 어록에서 차용한 집궁 재원 측의 마지막 구절인 발의부중 방구제기, 즉 활쏘기를 마치며 내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 살펴서 그에 대한 해답을 구하라는 반구적의 자기 반성적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한 가르침을 간과했거나 미처 이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활터 예의 중 가장 중요한 정간배려는 일제의 잔재라고 주장하며 거부하면서 잔신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면 잔신이야말로 일본 궁도에서 명문화된 사법팔절의 한마디라는 사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후 또는 반구적이와 같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접장과 잔신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마칩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